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딸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오늘은 신혼집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정성껏 담은 반찬통을 손에 쥐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본 것은 상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딸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던 그 손길, 20여 년을 한결같이 딸의 빈 그릇을 채워주던 그 마음. 딸이 결혼한 지 석 달째입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밤마다 딸의 방불을 켜둘까 말까 망설입니다.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국을 끓이다가 혼자임을 깨닫고 웃음 짓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딸의 신혼집을 처음 방문하는 날. 냉장고 문을 열고 또 열며 어머니는 고민합니다. 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사위가 좋아할 만한 잡채, 김치는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을 모두 준비합니다. 투명한 반찬통에 음식을 담으며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잘 먹고 있을까? 행복할까? 단순한 질문들이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옷장 앞에 선 어머니, 검은색 니트를 꺼냈다가 다시 넣습니다. 너무 어둡나 딸이 걱정할까? 결국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늙은 것 같지 않게, 딸이 미안해하지 않게. 큰 가방에 반찬통을 하나씩 넣습니다. 무거워진 가방을 들어 올리며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딸의 새 집도 이렇게 환할까? 현관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버스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딸과의 메시지를 다시 읽습니다. 엄마, 오늘 올 수 있어? 우리 집 구경 시켜줄게. 짧은 문장이지만 어머니는 몇 번이고 읽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방 속 반찬통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어머니는 가방을 꼭 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춥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깨끗한 보도블록, 아직 어린 나무들. 모든 것이 낯설지만 설렙니다. 동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올라가는 층수를 보며 어머니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딸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 하나, 둘, 셋. 문패를 확인합니다. 여기입니다. 딸의 새 둥지. 초인종을 누르기 전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어 봅니다. 손가락이 초인종에 닿습니다. 땡.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딸의 환한 미소는 없습니다. 엄마 왔어? 딸의 목소리가 어딘가 긴장되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 어머니는 즉시 알아챕니다. 그래, 왔다. 반찬 좀 가져왔어.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시선이 멈춥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택배 박스들. 아직 뜯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닥에는 신발 몇 켤레가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습니다. 신발 정리 안 했네. 딸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응, 요즘 좀 바빠서. 거실로 들어섭니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공간을 훑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옷가지들, 테이블 위에 커피잔, 접시, 창가에 놓인 화분의 잎이 말라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딸은 원래 깔끔한 아이였습니다. 방 정리를 좋아했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 한 잔 줄까? 딸이 주방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거실을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각거립니다.
오후 2시 30분.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 설거지가 밀려있는 듯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고 있습니다. 안방 쪽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사위가 나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사위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응, 반찬 좀 가져왔어. 잘 있었어. 네, 잘 지냈습니다. 짧은 대답. 사위는 곧바로 화장실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주방으로 갑니다. 딸이 반찬통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 어머니의 질문에 딸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는 딸의 옆에 섭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간장, 케첩, 몇 개의 반찬통, 그게 전부입니다. 밥은 잘 먹고 있어. 응, 그냥 대충. 대충 어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싱크대를 봅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접시들, 컵들. 내가 설거지 좀 할까? 아니야, 엄마 나중에 할게. 딸이 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힘없어 보입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소파 반대편에 앉습니다. 침묵.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째각째각. 요즘 회사는 어때? 어머니가 사위에게 묻습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바쁘지? 네,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봅니다. 딸도 사위를 봅니다. 하지만 사위는 여전히 핸드폰만 봅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알아챕니다. 이 집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딸의 표정, 사위의 태도, 정리되지 않은 집안. 모든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혼집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의 입술이 마릅니다. 엄마 차 마실래? 딸이 일어섭니다. 그래. 딸이 주방으로 가자 어머니와 사위만 남습니다. 어색한 침묵.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 사위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딸이 좀 피곤해 보여서. 그 말에 사위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그럴 수도 있죠. 차가운 대답. 주방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딸랑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아, 어머니가 벌떡 일어납니다.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딸이 바닥에 깨진 컵 조각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손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다쳤어? 아니,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하지만 딸의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베인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나 치울게. 넌 저리 가 있어. 엄마,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어머니는 빗자루를 찾습니다. 찬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찾는 동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비어있는 냄비들,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는 프라이팬, 먼지 쌓인 밥솥. 이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찾아 깨진 조각들을 쓸어 담습니다. 딸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 컵 하나 깨진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딸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어머니는 쓰레받기를 내려놓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엄마가 몰라?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딸이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 거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딸이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그냥 그렇게 어머니도 옆에 앉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 요즘 매일 싸워. 어머니의 손이 딸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왜? 무슨 일로? 작은 일로, 너무 작은 일들로. 예를 들면, 설거지, 청소, 누가 쓰레기 버리는지, 그런 것들. 딸이 한숨을 쉽니다. 처음엔 괜찮았어. 서로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점점 말하기도 싫어지고, 그냥 각자 살게 됐어. 같이 있어도? 응, 같이 있어도 혼자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딸이 계속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안 해. 밥도 각자 먹어. 저녁에 들어와도 그냥 자기 방으로 가. 너희 방을 따로 써니? 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아니, 좀 더 됐나? 사위도 힘든가 보구나. 응.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근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나도 물어보기 싫어졌고. 너도 힘들지? 딸이 어머니를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잘못한 걸까?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진짜 이게 맞나 싶어. 이렇게 사는 게. 어머니는 딸을 꼭 안습니다. 딸이 어머니 품에서 조용히 웁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어깨를 떨며 참으며 웁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닦습니다. 엄마 미안해. 걱정시켜서. 미안할 게 뭐 있어. 집이 이 꼴이라서 부끄러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딸이 작게 웃습니다. 슬픈 웃음, 엄마는 아빠랑 살 때 어땠어?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춥니다. 우리도 쉽지 않았어. 싸웠어? 많이 싸웠지. 아빠 성격 알잖아. 그럼 어떻게 버텼어? 어머니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시간이 필요했어. 서로를 알아가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얼마나? 몇 년. 딸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몇 년이나? 결혼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 좋은 것도 힘든 것도. 그럼 나도 이렇게 몇 년을 버텨야 해? 버티는 게 아니야.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근데 말이야, 둘 다 노력해야 돼. 한 사람만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말이 맞아. 현관문이 열립니다.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사위는 주방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잠시 멈칫합니다. 왔어요. 딸이 일어납니다. 응, 사위가 봉지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김밥 2줄, 삼각김밥 몇 개. 배고플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 봉지를 봅니다. 신혼 석 달 차, 저녁으로 편의점 김밥.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내가 저녁 만들어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냉장고에 내가 가져온 반찬도 있고. 어머니는 이미 냉장고를 열고 있습니다. 반찬통들을 꺼냅니다. 밥은 있어?
딸이 대답합니다. 밥솥에 조금 남아있을 거야. 밥솥을 엽니다. 바닥에 붙은 밥 조금, 며칠 된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 할게. 어머니는 쌀을 씻기 시작합니다. 딸과 사위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물소리, 칼질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들, 어머니는 묵묵히 움직입니다.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계란을 풀어 지짐을 붙입니다. 손은 바쁘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딸이 저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냄비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집니다. 거실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밥 됐어. 먹자. 어머니의 부름에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잡채,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입니다. 세 사람이 앉습니다. 먹어. 어머니의 한마디. 딸이 숟가락을 듭니다. 찌개를 한 입 먹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이 따스함 때문입니다. 사위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요즘 많이 바빠? 사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야근도 많고, 힘들겠다. 네, 그래도 집에 와서는 좀 쉬어야지. 사위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쉬고 싶어도 잘 안 되네요. 왜? 사위가 딸을 봅니다. 딸도 사위를 봅니다. 긴 침묵.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 둘 다 힘든 거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두 사람이 어머니를 봅니다. 결혼하고 나서가 더 어려운 거야.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데 같이 살면 다 보이잖아. 짜증나는 것도 피곤한 것도 못난 것도. 어머니는 숟가락으로 밥을 뜹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사람인데 완벽할 수 없지. 딸이 입술을 깨뭅니다. 문제는 말이야. 어머니가 두 사람을 봅니다. 서로한테 그걸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두려워요? 사위가 조용히 말합니다. 뭐가? 못난 모습 보이는 게요. 회사에서 깨지고 들어와서 아내한테까지 짜증내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사위를 봅니다. 눈에 놀라움이 어립니다. 그래서 거리를 뒀어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도 딸이 입을 엽니다. 나도 힘든 거 말하면 오빠가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견디려고 했어.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로 서로를 봅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두 사람을 남겨두고 어머니는 안방으로 향합니다. 복도에 서서 어머니는 멈춥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안해. 사위의 목소리, 나도 미안해. 딸의 목소리.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가까이. 어머님, 사위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희한테 신경 쓰게 해서요. 어른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너희는 이제 시작이잖아. 네, 지금이 힘든 시기야. 근데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나중엔 더 단단해져. 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나도 그랬어.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맨날 싸우고 서로 이해 안 되고.
딸이 놀란 듯 묻습니다. 엄마도? 그럼 엄마도 사람인데 어머니는 잠시 과거를 떠올립니다. 한 번은 짐 싸들고 집 나간 적도 있어. 진짜? 응. 근데 나갈 데가 없더라. 친정도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냥 다시 들어왔지. 딸이 어이없다는 듯 웃습니다. 그럼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더라. 다음날 일어나서야 내가 나갔다 온 줄 알았대. 이번엔 사위도 작게 웃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혼자 끙끙거려 봤자 소용없다는 거.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말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위가 말합니다. 맞아. 근데 안 하면 더 어려워져.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엔 돌이킬 수 없게 돼. 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는 찬찬히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는 거야. 각자 다른 집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지. 엄마 집 방식, 아빠 집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누구 방식이 맞고 틀리고가 없어. 그냥 다른 거야. 그걸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방식을 만들면 돼. 사위가 딸을 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딸도 사위를 봅니다. 해보자.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마주 잡힙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엄마, 근데 딸이 어머니를 봅니다. 오늘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는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너희는 해냈을 거야.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뿐. 그래도 엄마가 와줘서 다행이야. 그래, 나도 와서 다행이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깊어갑니다. 엄마, 오늘 자고 가. 딸이 말합니다. 아니, 괜찮아. 집에 가야지. 늦었잖아. 내일 가. 너희 신혼인데 내가 있으면 불편하지. 사위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계세요. 그래, 딸이 어머니의 팔을 잡습니다. 응. 오늘은 같이 있자.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봅니다. 조금 전보다 밝아진 표정. 알았어. 밤이 깊어갑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딸과 사위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톤이 예전과 다릅니다. 부드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이 집에 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을 잃을 만큼,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 혼자 안고 가려 하지 말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견디고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 새벽이 밝아옵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주방에 섭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반찬들. 어머니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입니다. 냄새가 집안에 퍼집니다. 방문이 열립니다. 딸이 나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났네. 응, 아침 먹고 가려고. 고마워, 엄마. 뭐가? 어제 와줘서. 어머니는 국자를 내려놓습니다. 딸에게 다가갑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응. 근데 말이야.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톡톡 두드립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엄마보다 더 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기대. 그 사람도 너한테 기대게 해주고. 노력할게.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아침상이 차려집니다. 사위도 일어나 나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잤어.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밥상에 앉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아침입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족의 아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위가 먼저 인사합니다. 딸도 따라 말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짐을 쌉니다. 다음에 또 올게. 응. 자주 와. 현관에서 딸이 어머니를 꼭 안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위도 인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희 잘 지내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해. 어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1층 로비. 어머니는 잠시 멈춰섭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저 위층 어딘가에 딸의 집이 있습니다. 어제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저 두 사람이 해낼 거라고 천천히 함께. 어머니는 아파트를 나섭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합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핸드폰에 사진이 한 장 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웃고 있는 딸과 사위. 엄마, 오늘 같이 청소했어. 저녁도 같이 만들어 먹었어. 짧은 메시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깁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냅니다.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해. 사진을 저장합니다. 갤러리에 소중히 보관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겁니다. 다툴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압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결혼이란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오늘도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오늘도 사랑하겠다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세월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붓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행위들, 그것이 가족입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엄마, 반찬 만들어 봤어.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응, 오빠랑 같이. 보자기를 풀어봅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 맛있을까 모르겠다. 딸이 수줍게 웃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안습니다. 고맙다. 엄마가 맨날 해주잖아. 나도 이제 해줘야지. 두 사람은 부엌에 나란히 섭니다. 반찬통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습니다. 엄마. 응, 그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안 왔으면 우리 진짜 끝났을지도 몰라.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해냈을 거야.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빨리 깨달았어. 뭘?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딸의 눈이 촉촉합니다.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게 뭔지.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로.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희는 할 수 있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걷고 함께 웃습니다. 가족이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선택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늘을 살아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런 하루를 집으로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어머니는 오래 바라봅니다. 이제는 안심합니다. 저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문을 닫습니다. 고요한 집안. 어머니는 딸이 만들어준 반찬을 꺼냅니다. 한 입 먹어봅니다. 맛이 익숙합니다. 자신이 만들던 그 맛과 비슷합니다. 어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은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레시피, 손맛,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밤이 깊어갑니다. 저 멀리 딸의 집에도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겁니다. 서툴지만 함께,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그렇게 오늘도 삶은 이어집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완벽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솔직한가, 얼마나 함께하려 노력하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결혼은 있습니다. 매일 깨지고 매일 다시 붙이고 그렇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집을 방문한 그날 충격으로 말을 잃었던 그 순간. 하지만 그 충격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함께 천천히 하루하루 그렇게 오늘도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